2,500만 원 주고 산 차 5년 후에 팔 수 있을까요?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보세요. 전기차 회사 129가해 중에서 살아남는 곳이 15개뿐이래요. 나머지 114개는 문 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일 같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차고에 세워둔 그 차, 5년 후 중고차 시장에서 휴지값 될 수도 있어요. 2024년 12월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충격적인 데이터가 나왔어요. 공장 가동률이 50%, 10년 만에 최저치예요. 공장 절반이 멈춰 섰다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수익 내는 회사가 딱 3곳뿐이에요. BYD, 테슬라, 리오토, 나머지 126가의 회사는 적자예요. 근데 사람들 반응이 재밌어요. 봐라, 전기차는 역시 안 되는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틀렸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은 전기차의 실패가 아니에요. 전기차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누가 먼저 사고 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속도를 잘못 잡은 차들이 하나둘씩 가드레일 들이받고 있는 거죠. 왜냐고요? 전기차 전환은 이미 정해진 길이거든요. 유럽연합이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전면 금지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은 2035년까지 신차의 50%를 전기차로 바꾼대요. 이건 되돌릴 수 없어요. 왜냐고요? 이미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거든요.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에 쏟아부은 돈이 수백조 원이에요. 배터리 공장이 전 세계에 수십 가에 지어졌고요. 충전소가 2023년 기준 270만 개예요. 2035년이면 2억 7천만 개로 늘어난대요. 이 정도 돈이 움직였으면요.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질문을 바꿔야죠. 전기차가 될 것인가가 아니라 그 길 위에서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예요. 중국은 가장 먼저 달렸어요. 그리고 지금 가장 먼저 무너지고 있고요. 여기 숫자 하나 보세요. 2012년 중국 전기차 판매량이 13,000대였어요. 2023년에는 949만 5천 대예요. 730배 늘어난 거죠. 10년 만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정부 돈이에요. 중국 지방정부마다 전기차 공장 유치 경쟁을 벌였거든요. 세금 깎아주고, 땅 헐값에 주고, 보조금 퍼주고요. 왜요? 지방정부 실적 때문이에요. 공장 하나 유치하면 GDP 올라가고, 일자리 생기고, 수출 늘어나니까요. 결과가 뭡니까? 129개의 회사가 생긴 거예요. 비유 하나 들어볼게요. 고속도로가 있어요. 목적지는 하나예요. 전기차 시대죠. 출발선에 129대 차가 섰어요. 신호가 떨어졌어요. 모두 엑셀 밟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도로 폭이 좁아요. 10대만 나란히 갈 수 있거든요. 129대가 몰려들었어요. 서로 밀쳐요. 앞지르기 하려고 무리해요. 가격을 낮춰서 속도를 올리는 거예요. 결국 뭐가 일어날까요? 사고죠. 2024년 BYD가 가격을 내렸어요. 테슬라도 내렸고요. 샤오미는 테슬라보다 $4,000 싼 차를 내놨죠. 모두가 가격을 내린 거예요. 한 대 팔 때마다 남는 돈이 사라졌어요. 적자를 보면서 공장을 돌리는 거죠. 왜요? 공장 멈추면 고정비가 더 크니까요. 여기 케이스 하나 만들어 볼게요. 35살 직장인이 있어요. 연봉 5천만 원이고요. 2025년에 2,500만 원짜리 내연기관차를 샀어요. 현대 소나타예요. 괜찮은 차죠. 그런데 5년 후 2030년이에요. 이 차를 팔려고 중고차 시장에 내놨어요.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정상적이면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받아야 해요. 5년 된 소나타 시세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500만 원도 안 나와요. 왜냐고요? 2030년이면 신차의 40%가 전기차거든요. 내연기관차 사려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든 거예요. 중고차 시장의 내연기관차는 넘치는데 사려는 사람은 없어요. 가격이 폭락하는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 계산해 볼게요. 2,500만 원에 산 차가 500만 원밖에 안 돼요. 2천만 원 날린 거예요. 5년 동안
매년 400만 원씩 손해본 거죠. 자, 여기서 반전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국은 중국과 다를까요? 아니에요. 똑같은 길 가고 있어요. 단지 시간차가 있을 뿐이죠.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한국 전기차 판매량이 7.4% 감소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현대차가 울산 공장 전기차 라인의 생산량을 40% 줄였다는 거예요. 왜요? 재고가 쌓이니까요. 한국도 이미 초기 증상 보이고 있는 거예요. 가상으로 두 사람 비교해 볼게요. 둘 다 자동차 부품 회사 대표예요. 직원 200명, 연매출 500억 원. 출발은 똑같아요. A 대표는 2025년 12월 이 영상을 봤어요. 바로 결정했죠. 전기차 부품으로 전환한다. 2026년 초 연매출의 10%인 50억 원을 R&D에 투자했어요. 배터리 냉각 시스템 개발했죠. 2026년 중반 현대차 신규 전기차 모델에 부품 공급 계약 땄어요. 연 300억 원 규모예요. 2027년 1월 현재 A 대표 회사 매출이 800억 원이에요. 2년 만에 60% 성장한 거죠. B 대표는 같은 영상 봤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했죠. 설마 한국은 다르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기존 내연기관 부품만 만들었죠. 2026년 중반 현대차가 내연기관 부품 발주를 20% 줄였어요. 매출이 5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떨어졌죠. 2027년 1월 현재 B 대표 회사 매출이 350억 원이에요. 2년 만에 30% 감소한 거예요. 직원은 150명으로 줄었고요. 50명을 구조조정했거든요. 아와베이의 차이가 뭡니까? 매출 800억 원 대 350억 원. 2.3배 차이예요. 직원 250명 대 150명. 회사 가치 3배 상승 대 절반 하락. 같은 출발점에서 2년 만에 6배 차이가 난 거예요. 차이를 만든 건 뭡니까? 돈이 아니에요. 둘 다 똑같이 500억 원 매출이었거든요. 정보도 아니에요. 둘 다 같은 뉴스를 봤어요. 차이를 만든 건 행동이에요. A는 즉시 움직였어요. B는 설마라고 생각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게 3가지 방향이 있어요. 첫째, 중국식 전환을 따라하지 마세요. 가격 경쟁으로 점유율 방어하는 전략, 보조금 중심 수요 확대 전략, 물량 성장을 성공으로 착각하는 전략. 이 3가지는 이미 중국에서 실패했어요. 대신 품질과 신뢰로 가야 해요. 테슬라가 비싼데도 팔리는 이유가 뭡니까? 브랜드 신뢰도예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산보다 1,000만 원 비싸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요. 둘째, 자동차가 아니라 생태계를 팔아야 해요. 전기차 시대의 경쟁은 차량 판매가 아니에요. 배터리, 충전, 소프트웨어, 전력 관리가 다 연결된 시스템이죠. 애플이 아이폰만 파는 게 아니라 앱스토어, 아이클라우드, 애플 뮤직을 같이 파는 것처럼요. 현대차가 EPT라는 초급속 충전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15분 만에 80% 충전이에요. 이게 바로 생태계예요. 차만 파는 게 아니라 충전 인프라까지 제공하는 거죠. 셋째, 지정학적 리스크를 피해야 해요.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에 전기차 공장 짓고 있어요. 2025년 완공 예정이고요. 거기서 만든 차는 미국산이에요. 관세 없어요. 보조금도 받고요. 중국은 이게 안 돼요.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 관세 매기거든요. 아무리 싸게 만들어도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해야 해요. 기술은 한국에서 개발하고 생산은 미국에서 하고 판매는 글로벌로 하는 거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말씀드릴게요. 직장인이라면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가 자동차 관련 산업인가요? 부품사, 정비소, 주유소, 심지어 자동차 보험까지 다 영향받아요. 오늘 당장 할 일이 있어요. 우리 회사 주력 상품이 전기차 시대에도 필요한지 체크하세요. 내연기관 전용 부품이면 위험해요.
5년 안에 수요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거든요. 자동차 구매 예정자라면 지금 내연기관차를 사도 될까요? 됩니다. 단, 5년 안에 팔 계획이면요. 5년 후에는 중고차 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낮을 거예요. 만약 10년 이상 탈 거면 전기차 고려해 보세요. 초기 구매 가격은 비싸도 유지비가 싸거든요. 10년 타면 손익분기점 넘어요. 투자자라면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 뭘 사야 할까요? 완성차가 아니에요. 배터리, 충전 인프라, 소프트웨어 쪽을 보세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같은 배터리 업체요. 전기차가 많이 팔릴수록 배터리 수요는 무조건 늘어나거든요. 누가 이기든 배터리는 필요해요. 그리고 충전 인프라, SK시그넷, 한국전력 같은 곳이요. 전기차 충전소는 지금 27만 개인데 2305년이면 2억 7천만 개로 늘어나요. 1000배 성장이에요. 정리할게요. 전기차 전환은 막을 수 없어요. 이미 정해진 길이에요. 문제는 그 길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죠. 중국은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너무 싸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너지고 있고요. 한국은 지금 같은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시간차만 2년에서 3년 정도 있을 뿐이죠. 2030년이 되면요. 여러분 차고에 있는 내연기관차 가치가 지금의 절반도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가 문 닫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 선택할 수 있어요. A 대표처럼 즉시 움직일 건가요? 아니면 B 대표처럼 설마라고 생각하고 기다릴 건가요? 오늘 퇴근하고 딱 하나만 하세요. 우리 가족 차량 계획 10년 단위로 다시 짜보는 거예요. 언제 바꿀지, 전기차로 갈지, 아니면 내연기관 마지막으로 한 대 더 탈지. 이 결정이 향후 10년간 여러분 자산의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차이를 만들어요.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